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AST 스페이스 모바일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는 블루버드 6의 배송 소식과 버라이존, 사우디텔레콤과의 DA 발표 같은 여러 좋은 소식들이 있었던 분기였는데요. 회사 측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T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미국 최대 통신사인 버라이존,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디텔레콤과의 DA 발표입니다. 여기서 DA라는 것은 각종 통신사들이 공식적으로 AST의 위성을 통해서 상업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AST는 전 세계 50개가 넘는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십이란 AST의 기술을 검증해보고 그 기술력이 입증되면 AST를 통해서 통신사들이 본인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정도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번 분기에 버라이존, 사우디텔레콤과 발표한 DA는 이런 검증 단계를 넘어서 이제 진짜로 AST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한 거죠. 현재 AST와 DA를 체결한 통신사들은 미국의 AT&T, 버라이존, 유럽의 보다폰, 일본의 라쿠텐 모바일, 그리고 사우디의 사우디텔레콤 이렇게 5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 있는 통신사들이 AST와 공식적인 계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AST의 기술력이 검증되었다는 것을 뜻하죠. 재밌는 건 이 슬라이드에서 AST와 DA를 맺은 회사들의 로고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회사, 캐나다의 벨 캐나다가 위치한 것이 눈에 띕니다. 이 회사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DA를 체결하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벨 캐나다를 DA를 체결한 다른 회사들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을 보면 아마도 벨과의 DA 역시 사실상 확정이 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은 이런 각종 통신사들과의 계약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약속된 매출이 1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1빌리언 달러를 AST가 지금 받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Contracted Revenue Commitments 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말은 AST 측에서 점점 더 발전을 할수록 통신사들이 조금씩 비용을 지불하기로 했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만약 AST가 내년쯤에 20개 정도의 위성을 운영하게 되고 이 위성들을 통해서 미국과 유럽의 베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봅시다. 그리고 AST가 베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증명하면 통신사들 측에서 얼마씩의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베타 서비스에서 풀 서비스로 더 향상이 되면 또 비용을 더 지불하고 그런 비용들을 다 합한 값이 1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수치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AST가 가장 공격받는 부분들이 매출이 사실상 없는 회사인데 20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마켓캡은 너무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혹은 이 회사가 위성을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고객들에게서 제대로 된 수요가 없을 것이고 큰 매출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AST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전에 통신사들이 이렇게 법적인 효력을 가진 계약을 통해 지불하기로 약속한 금액이 1빌리언 달러에 달한다는 것. 그만큼 통신사들은 이 회사에게 거는 기대가 크고 본인들의 고객들이 이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고객들의 니즈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통신사들이 이런 강한 자신감을 보여준다는 것. 이것만 보더라도 AST가 가고자 하는 길에는 엄청난 수요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걸 증명해주는 하나의 시그널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위성을 제대로 운영하기도 전에 벌써 1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맺었다는 이 사실 역시 이 회사가 그렇게 고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AST의 서비스를 통한 기대 매출은 새로운 파트너 사우디텔레콤 측에서 직접 확인해 주었는데요. 2주 전에 사우디텔레콤이 AST와 DA를 발표할 때 있었던 표현입니다. AST와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본인들의 2024년 매출의 9%에 달하는 추가 매출을 기대한다 라는 것인데요. 2024년 사우디텔레콤의 매출이 20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 20빌리언의 9%면 1.8빌리언 달러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리고 아마 그 매출의 절반 정도는 AST에게 돌아올 겁니다. 사우디텔레콤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국가들 그리고 북아프리카까지 커버하는 거대 통신사라고 하는데요. 이번 DA를 통해 10년짜리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더해
175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프리페이먼트를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약속하는 프리페이먼트 금액들이 합쳐져서 아까 우리가 본 1빌리언 달러의 Revenue Commitment라는 숫자가 나온 거죠. 거기에 더해 미국 정부와의 파트너십 또한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에서도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프라임 컨트랙터로 계약을 맺었다는 점입니다.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하는 회사들의 경우 프라임 컨트랙터 혹은 서브 컨트랙터로 나뉜다고 합니다. 프라임 컨트랙터 자격을 갖춘 회사들은 미국 정부와 직접 계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고 서브 컨트랙터 자격을 갖춘 회사들은 프라임 컨트랙터와 계약을 맺어서 이들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비용을 지불받는 것인데요. AST는 지금까지 서브 컨트랙터로서 프라임 자격을 갖춘 다른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프라임 자격을 갖추게 되었다는 발표를 한 겁니다. 이제 프라임 자격을 갖춘 만큼 독자적으로 미국 정부와의 계약을 맺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더 큰 매출 또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번 3분기의 매출은 14.7밀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매출은 정부와의 계약 그리고 게이트웨이 장비 판매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4분기 매출을 합하면 2025년 하반기 기대 매출이 50밀리언에서 75밀리언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하네요. 분명 회사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수치는 아니지만 점점 더 제대로 된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이번엔 위성 발사 계획입니다. 블루버드 6의 경우 저번 달에 인도로 배송이 완료가 되어서 12월 중순쯤에 발사가 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블루버드 7의 경우 이번 달에 스페이스X를 통한 발사를 위해 플로리다로 배송이 된다고 합니다. 원래 블루버드 7은 10월 달에 플로리다로 배송되는 것이 플랜이었는데 AST 측에 딜레이가 있었는지 혹은 스페이스X 측에서 아직 위성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인지는 몰라도 한 달 정도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발사 계획 또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2026년 1분기까지 총 5번의 발사를 예상하고 있고 2026년 말에는 45개에서 60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블루버드 8과 9는 현재 조립 과정에 있고 2026년 1분기부터는 AST가 자체 제작한 ASIC 칩이 위성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ASIC 칩이 들어간 위성의 경우 기존 위성보다 10배에 달하는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엔 주파수 관련 슬라이드입니다. AST는 단순히 위성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것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주파수가 통신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용하는 로우밴드 주파수, 그리고 두 개가 L밴드, S밴드라고 불리는 미드밴드 주파수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 밴드를 사용함으로써 80MHz에 달하는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AST가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이 파이프라인의 크기, 지름을 표현하는 것이 이런 메가헤르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파이프라인의 크기가 커질수록 전달할 수 있는 석유나 가스의 양도 많아지겠죠. AST의 경우 이 숫자가 높아질수록 더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주파수 밴드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이유로 회사 측에서 위성 개발뿐만 아니라 각종 주파수 접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의 자금 상황입니다. 오펙스의 경우 저번 분기보다 16밀리언 정도 증가한 67.7밀리언이 기록되었는데요. 오펙스가 증가한 이유로는 회사의 규모가 성장하면서 운용 비용이 전체적으로 증가한 점, 그리고 게이트웨이 기기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포함된 점을 설명했습니다. 캐펙스의 경우 70밀리언 정도 줄어들어서 258밀리언으로 기록되었는데 저번 분기에 로켓 발사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지출을 미리 해서 상대적으로 이번 분기 캐펙스가 낮게 기록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 보유량의 경우 최근 있었던 ATM 그리고 1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이제 3.2빌리언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금 보유량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회사의 운명은 본인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이제 자본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위성의 개발과 운영을 통한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것에 올인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 골든돔이나 퍼스트넷 같은 서프라이즈 소식이 있었던 어닝콜은 아니지만 본인들의 발사 가이던스가 유지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많은 매출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닝콜이었다고 생각합니다.